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면 된다. 잘 지는 것도 지혜의 일부다.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 입니다. 2024년 5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발타사르 그라시안.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네, 굉장하신 분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사라고사 지방에서 1600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인문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40세에는 설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입니다. 예수회의 신부였지만 그 안에는 종교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고 기독교 도덕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았대요. 이분이 생각한 근본적인 삶의 목표는 성공과 명성보다는 개인의 성숙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성공 전략을 놓치지 않았죠. 발타사르 이분 책을 읽다 보면요, 이거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을 텐데 대부분의 좋은 말들, 훌륭한 말들이 다 이분이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체나 쇼펜하우어 이런 분들도 극찬을 했었던 최고의 철학자이면서 400년 동안 사랑을 받은 자기 개발이 정말로 고전이면서 고전의 고전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으로는 재능의 기술, 사람을 얻는 지혜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평화로운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17세기에 스페인에 있었던 철학자, 성직자였던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대개 인생론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을 보면 조금 어딘가 좀 애매모호하거나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상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발타사르의 글은 지극히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에요. 보통 사람의 실생활과는 한 발짝 떨어진 삶을 사는 성직자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인간관계에서의 논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혼란한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실질적인 방법을 전하고자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무섭도록 직설적이면서도 이게 몇백 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현상에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5개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1장,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라. 2장, 실제보다 더 큰 존재를 보여라. 3장,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라. 4장, 아무리 긴 밤이어도 반드시 해는 뜬다. 5장,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지혜랑 연결이 되냐면 1장은 사람을 얻는 지혜고요. 2장은 성공을 위한 지혜. 3장은 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지혜고 4장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고 마지막 5장에서는 현명한 대화를 위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읽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하루 한 장으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서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사람도 자신도 모두 불쾌해질 수 있다. 평소에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말아야 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게 다예요.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죠. 여기 대부분이 다 이래요. 그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읽어도 괜찮아요. 자, 내용은 자신의 속마음과 원하는 의도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죠.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도 자기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가 더 힘들다고 자랑하듯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거든요. 발타사르 말에 따르면 자신이 기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없는 사람 뒷담화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근데 17세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질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의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정말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그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비밀인 거지, 누구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부터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다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깎아내린다. 사람을 싫어하는 짓을 그만두자. 사람들은 종종 제대로 모르면서 경솔하게 판단한다. 인간이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다. 증오는 자신의 진가를 떨어뜨릴 뿐이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향할 때 특히 더 그렇다. 자, 기억하자.
위대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태도는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증오는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거 이제 하지 마세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질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저렇다 이상한 말만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정작 말하는 자기 자신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이득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발타사르는 경고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남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신의 평판이 깎이는 것이나 걱정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이에요. 지혜가 힘을 이긴다. 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머리를 써라. 양보해야 할 때를 알면 반은 이긴 것과 같다. 용기의 길을 포기해도 지혜의 길은 남아있다. 힘보다 지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용감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면 된다. 잘 지는 것도 지혜의 일부다. 아, 여러분, 마지막 문장 대박 아닌가요? 잘 지는 것도 지혜의 일부래요. 용감하게 힘으로, 현명하게 지혜로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난 저거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쿨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미련 같은 것도 남기지 말고. 이 글에서 제가 받은 교훈은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쓰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난 그딴 거 관심 없었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원하던 게 있었는데 시원하게 포기해라? 와,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거든요. 여기서 현명한 모습으로 살려면 내가 양보를 할 때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려야 될 때인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내용 기억하시죠? 참고해보세요.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내용인데,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해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는 쉽지만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아, 맞죠? 맞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아니, 내가 말한 게 그게 아니고, 야, 너 기다려봐.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하, 그 뜻이 아니라니까 참.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이런 경우 많죠. 자, 이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말해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이해력을 높일 수는 없어요.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높게 평가를 받아요. 때로는 존경까지도 받죠. 그 이유가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됐어. 이게 기본이잖아요. 굳이 그태요.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유식한 척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때로는 말하는 사람, 자기 본인조차도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좀 봤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요. 자, 말할 때 속도나 억양이나 단어,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이 영상도 이해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제 딴에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해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정말이지 이 내용이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이런 내용 없어요. 지극히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장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처세나 성공을 위해서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람들도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과 힘, 그리고 사람을 이기는 것은 오직 다른 것보다도 뭐다? 지혜라는 겁니다. 냉정한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그러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